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체역학 6주차 수업입니다. 원래는 웹엑스를 통해서 학생들이랑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출장에 있는 관계로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책에 있는 예제 문제를 푸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을 조금 되돌려가면서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휴강을 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하죠. 자, PPT로 넘어왔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4.4 Momentum Equation for Inertial Control Volume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챕터를 진행하고 챕터 4를 마무리를 지을 건데 사실은 4.5, 그러니까 챕터 4.5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병진 운동,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유체의 어떤 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챕터 4.4까지만 나갈 겁니다. 자, 이전 시간에 챕터 4.2 Relation of System Derivative to the Control Volume Formulation이라고 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수식 전개 방법을 설명을 했었고, 이 n이랑 에타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유체에 대한 상태량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n의 m,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m 또는 이 에타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conservation of mass,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수식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수식인데 n 대신에 p 벡터라고 해서 운동량에 대한 수식을 집어넣고 에타의 v를 집어넣으면 뉴턴 제2법칙을 설명하는 수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이랑 제2법칙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랑 엔트로피,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에너지랑 단위 부피당 엔트로피를 집어넣으면은 이 두 개의 두 개의 법칙을 설명하는 수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수식을 쓸 건데, 이전 시간 직전 같은 경우에는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뉴턴 제2법칙을 설명할 겁니다. 근데 뉴턴 제2법칙을 회전 운동에 대해서, 유체의 어떤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유체의 어떤 직선 운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회전 운동보다는 직선 운동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다루기 때문에 회전 운동은 제외하고 직선 운동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요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4.4장을 설명을 합시다. 일단 우리는 리니어 모멘텀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건데, 여기서 리니어라는 것은 선형을 뜻합니다. 또는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지는 운동량을 뜻해요. 모멘텀이 운동량이고요. 리니어는 선형이라서 직선 운동을 할 때에, 그래서 이 벨로시티라는 것은 직선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벨로시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회전 운동에 대한 모멘텀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이 V라는 벡터가 회전 운동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모멘텀, 직선 운동에 대한 모멘텀만 고려할 겁니다. 자, P 벡터라는 것이 모멘텀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내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V라는 속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M이라는 질량이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질량이 가지는 어떤 상태량, 어떤 운동량, 그런 것을 P 벡터로 표현하고 모멘텀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 4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부피를 가진 어떤 유체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인테그랄 폼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 컨트롤 볼륨 전체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요 컨트롤 볼륨 내에 조그만한 공간에 있는 유체의 어떤 양을 스몰 dm,
볼륨이라고 표현해서 작은 그 질량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인테그랄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내가 설명했던 거는 수학적인 개념인 거고 앞에서 표현했던 요 수식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매스라는 것 자체가 로우 dV 그러니까 그 density 그러니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수식은 p 벡터는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볼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얘는 뉴턴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뉴턴 제2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멘텀이라는 어떤 개념을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뉴턴 제2법칙을 고려를 할 건데 뉴턴 제2법칙이 학생들이 알다시피 F는 ma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뉴턴 제2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수식 같은 경우에는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힘에 대한 그 수식이고요. 근데 우리가 3장에서도 다뤘지만 힘이라는 것 자체를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 그러니까 어떤 부피가 가지는 어떤 대표값인 어떤 바디 포스와 그 다음에 이 부피의 표면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F는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로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수식이요. 요 수식 어디서 많이 봤었죠. 요거 그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 또는 매스 컨저베이션 부분 그러니까 4.3장에서 다뤘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라운드 t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앞쪽 같은 경우는 부피에 대한 것. 그다음에 뒤쪽 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서피스라고 해서 표면에 대한 것. 그죠? 요 A라는 것 자체가 표면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표면을 뜻하는 그 인테그랄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참고로 요 A 벡터라는 것은 컨트롤 볼륨의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쪽 부분이 플러스 방향인 그 면적 벡터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수식을 그대로 쓴 건데 안에 들어가는 값 자체가 그때는 요게 그냥 1 값이 그냥 그 스칼라 값인 1이 들어가서 로 dv 그다음에 로 vd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다고 하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 같은 경우는 1 대신에 v 벡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똑같이 생겼어요. 1이라는 값이 v라는 벡터로 바뀐 것밖에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수식을 조금 말로 표현을 하면 모든 force 바디 포스든 서피스 포스든 요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그 힘의 합은 이 안에 이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요체의 모멘텀의 변화량 그 변화량이잖아요. 변화율 또는 변화량. 그래서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변화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유체가 가지는 모멘텀의 변화율 더하기 이 컨트롤 볼륨의 바깥 부분인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그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멘텀 플럭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4.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럭스라는 것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모멘텀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이 컨트롤 볼륨에서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그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멘텀 플럭스의 합이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수식 그냥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수식에 대한 개념 자체는 컨트롤 볼륨에 대한 이 컨트롤 볼륨 내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수식은.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수식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바디 포스랑 서피스 포스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디 포스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그 유체의 중량, 뭐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그런 중량에 대한 바디 포스가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폼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디 포스가 mg죠. mg 벡터. 그 벡터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중력 벡터에다가,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g 벡터에다가 이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유체의 질량을 곱하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폼을 써가지고 dm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m 자체가 rho dv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피스 포스를 고려를 할 건데, 유체가 가지는 어떤 유체가 그 들어있는 이 컨트롤 볼륨 주위에 요 네, 만약 2차원이라고 하면은 요 네 면이 컨트롤 서피스가 될 텐데, 이 컨트롤 서피스 표면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봤더니 프레셔가 있었던 겁니다. 프레셔, 그러니까 압력, 그죠? 물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영역 내에서의 어떤 유체는 그 주위에서의 압력을 받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할 건데, 이 서피스 포스 자체에 지금, 그러니까 서피스 포스가 지금 압력에 의한 성분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는 거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힘이라는 것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프레셔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면적 벡터는 바깥쪽이 플러스라고 얘기했는데, 압력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셔의 그 사인, 그러니까 프레셔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 포스는 프레셔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쪽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DA라는 면적에 대해서 걔네들을 쭉 요 면적에 대해서 그 적분하고 요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 컨트롤 볼륨이 받는 컨트롤 서피스를 그러니까 이 컨트롤 볼륨을 감싸고 있는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의 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그 벡터 표현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벡터, 여기도 벡터, 벡터, 그죠? 그리고 참고로 요거랑 요거를 내적을 하면 얘는 스칼라이기는 한데 앞에 벡터가 한 개가 더 붙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인테그랄 텀도 벡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텀들을 각각 우리가 3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 x, y, z축으로 쪼개 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수식 자체가요, 이 f는 ma에서 이 f 있죠. 여기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의 텀으로 나타내는 이 수식 자체가 인테그랄 폼으로 나타나진 모멘텀 이퀘이션이거든요. 근데 모멘텀 이퀘이션인데 벡터 폼의 모멘텀 이퀘이션이겠죠. 왜냐면 벡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쪼갠 거예요. x축, y축, z축으로요. 똑같이 얘도 모멘텀 이퀘이션이긴 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텀은 x축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 y축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 z축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모든 축을 다 고려하는 벡터 폼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멘텀 이퀘이션이고요. 얘는 각각의 축으로 쪼갠 모멘텀 이퀘이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f 벡터인데 얘는 fx로, fy로, fg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디 포스, 서피스 포스도 그 하천자 x, y, z를 부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스칼라 값으로 지금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 텀과 요 텀 같은 경우에도 뭐가 달라졌냐고 하면 요 안에 있는 이 v 벡터, 그렇죠? 요 두 텀 내에 있는 요 v 벡터를 u, v, w로 쪼개서 u, v, w, u, v, w로 쪼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 폼을 세 가지의 스칼라 폼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이퀘이션들을 우리는 각 축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수식 지금 보면은 되게
뭐 텀도 많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예제를 풀다 보면은 이 수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예제를 한번 직접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예제를 풀게 될 건데 내가 이전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그 4.3 그 매스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매스 컨저베이션을 설명했었던 그 챕터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예제 4.3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4.4에 해당되는 문제가 예제 4.4, 4.6, 4.10 요 세 가지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네 가지의 예제를 풀 거고요. 뒤에 있는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한테 처음에 그 강의를 설명할 때 우리 수업은 원서가 기본이다라는 원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보다는 번역본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수업에서 이 원서를 그대로 읽거나 아니면 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뭔가를 번역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번역본을 그냥 내가 학생들한테 읊어주면서 문제가 이렇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어떤 값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그 원서랑 그 다음에 번역서 둘 다 가지고 있긴 한데 문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번역서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3입니다. 배출되는 탱크 내의 밀도 변화라고 적혀 있고요. 최적 0.05m 세제곱인 탱크 안에 절대 압력이 800kPa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15도씨인 공기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때 최적 우리는 보통 V라고 표현을 하고요. 0.05m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압력 absolute pressure 그러니까 절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내가 absolute 보통 ABS라고 표현하는 요 하참자를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요게 800kPa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15도씨, 15도씨라고 합니다. 공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T0, 그러니까 0초에서 유동면적 65mm 제곱인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흘러나온다고 해요. 지금 책에 있는 그림 있죠? 그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탱크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 면적, 요 유동의 그 출구 면적이 65mm 제곱인 어떤 탱크가 있고요. 이 안에 공기가 지금 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0초일 때는 이 밸브가 딱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밸브가 딱 열리면서 공기가 쑥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를 고려하면 되고 그때 순간에 밸브를 통과하는 공기의 속도가 300m per sec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로는 6kg per m 세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T가 0에서 탱크 속의 밀도의 순간적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의 그 내용인데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막혀 있었다가요. 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압력이 밀도가 6kg per m 세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출구에서의 속도가 0이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열리면서 출구가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속도 300m/s로 이 탱크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 탱크 속에서 갑자기 쑥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서의 밀도의 변화율, 순간적 변화율을 구하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6kg per m 세제곱에서 갑자기 다른 값으로 뭔가 바뀌겠죠. 그 순간에서의 변화율, 밀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라는 것이 문제네요. 그때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주어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현된 요 내용들을 지금 말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찾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T0에서 탱크 내의 공기 밀도의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고정 검사 최적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 뜻이냐면 실제 탱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우리가 4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최적을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 최적을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는 이렇게 이 탱크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검사 최적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컨트롤 볼륨으로 보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점선 부분이 컨트롤 서피스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4.3장 자체가 질량 보존, 그러니까 매스 컨저베이션 또는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수식을 학생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라운드 T에 라운드 그 지배 방정식으로 적혀 있는 그 부분요. CV 그 다음에 로 DV 플러스 DV 플러스 CS 그 다음에 로 V 벡터 DA 벡터가 0이다. 그래서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어떤 그 밀도의 변화율에 대한 텀과 컨트롤 볼륨에 대한 텀과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텀을 더했을 때 0이다라는 그 수식을 세웠었죠. 이게 0인 이유는 뭐냐면 질량 자체가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표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어떤 양의 어떤 값의 합이 0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있는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그 유체의 질량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을 세웠었고 요 수식을 우리는 지배 방정식으로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한번 봅시다. 탱크 속의 공기 성질들은 균일하나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 탱크가 막혀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요 안에 있는 그 유체의 밀도가 6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그 분포되어 있을 건데 얘가 그 탱크의 밸브를 열면은 순간적으로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요 그 출구 주변에서의 밀도가 6kg per 미터 세제곱보다는 다른 값이 될 겁니다.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속도 때문에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어찌됐건 균일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체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유체 전체의 밀도가 6kg에서 6kg per 미터 세제곱에서 5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이 안쪽에는 6이고요. 이 끝에가 5이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도 요 순간에 요 부분에도 5kg per 미터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안쪽에도 5kg per 미터 세제곱 또는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 이런 식으로 바뀐다. 요거를 가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면 1에서 균일 속도다. 여기 단면 1이 이쪽 부분인데요. 균일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면을 만약에 확대를 시켰을 때 속도가요 중간에 이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공기의 속도가 300m per sec인데 여기 중간에서의 속도가 한 350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한 330 정도가 되고요. 얘가 한 300 정도가 돼서 이런 식으로 속도 분포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균일하게 300m per sec로 이렇게 균일하게 빠져나가는 걸로 치자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굳이 얘를 뭐 이렇게 다른 값을 줘가지고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도 탱크 속의 성질은 균일하다고 가정했으므로 첫 항의 로우를 적분기호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로우라는 값 자체가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 전체 컨트롤 볼륨 내의 모든 위치에서 똑같은 덴시티, 똑같은 로우, 똑같은 밀도 값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우라는 요
요 그 텀 자체가 그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상수의 값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적분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이 로우라는 값 자체는 지금 밀도에 대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밀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타임에 대해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로우라는 값 자체가 원래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그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었는데 일단 이 안에서 그 상수,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는 상수이기 때문에 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그 독립변수를 딱 타임에 대해서만 딱 고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타임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 로우 값이 변한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상수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 인테그랄 바깥으로는 튀어나올 수 있는데 요 텀, 시간에 따른 미분 텀이 여기 남아 있는 거, 요거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나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운드 t에 라운드, 그 다음에 로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컨트롤 볼륨을 표현하는 CV는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요것 자체가 조그만한 요 공간 내에 조그만한 볼륨을 전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니까 얘는 그냥 그 요 컨트롤 볼륨의 부피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요 수식을 정리하면 얘가 요거 되니까 라운드 t에 라운드 로우 v 플러스 요 텀은 제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한글책 101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식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검사체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곳은 단면 1뿐이다. 따라서 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컨트롤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그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제 유체의 움직임이 있어서 유체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질량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컨트롤 볼륨 자체가 탱크의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체가 빠져나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죠? 왜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탱크의 표면, 그러니까 그 탱크의 그 겉표면이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유체가 안 빠져나가거나 안 들어올 거고 오직 요 추구 부분, 요 부분에서만 유체 입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텐데 우리는 지금 유체 입자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했으니까 빠져나가는 것만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이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101페이지 내용이랑 연동해서 보면은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곳은 단면 1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여기 1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요거 위에 있는 이 부분 그냥 지우고요. 라운드 t, 라운드에 로우 v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될 건데요. 얘 자체는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요 면적에 한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외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유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1이라는 인덱스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단면 1에서 로 v 벡터 내적 da의 부호는 양이므로 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요. 요러한 1번 그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유동, 그 다음에 이 단면의 면적 벡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dA 벡터와 v 벡터는 똑같은 방향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적은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얘가 방향이 반대다, dA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v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될 건데
이게 아니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는 안 붙여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A 부분, 그러니까 여기 1번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아까 가정을 했던 것 중에 그거요. 그 유체 성질들이 단면 1에서 균일하다고 가정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된다. 그 부분입니다. 균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로라는 것과 V라는 것은 여기 위치든 여기 위치든 여기 위치든 여기 위치든 여기 위치든 어떤 위치든지 간에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DA, 그러니까 요 A라는 면적 중에 요만큼의 면적에 요만큼의 면적에서 로우랑 V의 값이 같고 요만큼에서 같고 요만큼에서 같고 쭉쭉 해서 이 로우와 V의 값은 어떠한 위치에서든 이 1이라고 인덱스가 지어져 있는 요 면적에서 어떠한 위치에서든 똑같은 값, 그러니까 얘네들은 DA에 대해서 상수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을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rho v da가 rho v da 인테그랄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 자체는요, 그냥 da를 인테그랄 요만큼을 쭉 이렇게 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a 1이 여기서부터 인덱스를 줍시다. 1이라고 해서 요 그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rho v a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정리랑 요거랑 정리를 더해서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되죠. rho v a1은 0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수식이 지금 102페이지에 그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있는 그 수식이요. 그리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가 붙은 거, 그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탱크의 최적 V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므로 블라블라해서 밑에 있는 수식이 나온 건데 이거요. 이 V는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이 탱크의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풍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유체가 빠져나오면서 풍선의 부피가 줄겠는데 이 탱크라는 것은 워낙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이 진공이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이 탱크의 부피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리지드 바디 같은 그런 느낌처럼 늘거나 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얘가 바깥으로, 시간 텀에 대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표현된 것이 V 라운드 T 라운드 로우인데 아마 지금 언제 있네요. 요게 마이너스 로우 V A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요거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로우,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로우는 마이너스 V의 로우 VA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내가 굳이 여기 이렇게 그 가로로 이렇게 줄을 친 이유는 뭐냐면은 줄이 안 쳐진 거는 벨로시티에 대한 텀이고요. 그 다음에 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 선을 그은 것은 볼륨에 대한 텀이라서 굳이 이 두 개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구분 짓고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V에 요 볼륨 V에다가 0.05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로우에 6, 그 다음에 V에 300, 그 다음에 A1에 요거 65mm 제곱을 넣어주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2.34kg/m 세제곱 per sec가 되겠죠. 얘가요, 이 로 값이 미안해요. kg/m 세제곱이고 여기다가 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크로 나눠서 kg/m 세제곱 per sec라는 단위가 나오게 된 거죠. 참고로 지금 그 위에 있는 수식 보면은 마이너스 6 kg/m 세제곱,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얘를 계산할 때 단위까지 다 곱해줘서 계산을 했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자 그냥 로이에 6 집어넣고 V에 300 집어넣고 A에 65mm 제곱 집어넣고 얘는 90mm 제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V에 0.05를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는요 미터 세제곱인데요. 얘는요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단위의 어떤 일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을 계산할 때 굳이 단위를 넣어줘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34kg per 미터 세제곱 per s per sec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마이너스 2.34kg kg per 미터 세제곱만큼의 밀도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예제 4.3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4.4 운동량 해석을 위한 검사체적 선택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림에서처럼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요 그림이에요. 요거.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정지되어 있는 노즐로부터 물이 평판에 분사된다. 노즐을 떠나는 물의 속도는 15m/s이고 노즐의 면적은 0.01m 제곱이다. 물은 평판의 수직 방향으로 평판을 따라서 흐른다고 가정할 때 평판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평력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평판 뒤에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즐에서 뭔가 물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올 물 맞나요? 네, 물이 뿜어져 나올 거고 얘가 평판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 거고 이 물이 평판에 닿은 다음에 이 평판의 수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쪼개져서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평판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지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어진 자료. 정지된 노즐로부터 물이 평판의 수직 방향으로 분사된다. 그 후 물은 평판에 평행하게 흐른다. 라고 되어 있죠. 얘가 평판이고요. 노즐에서 분사가 이렇게 될 거고 수직 방향으로 들어온 다음에 위쪽, 아래쪽 방향으로 쪼개져서 이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분출 속도, 노즐, 이렇게 생긴 노즐의 분출 속도 V는 15m/s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A는 0.01m 제곱이라고 하네요. 요거를 해놓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평판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평력을 구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 뒤쪽에 사람 손이 있어가지고 얘가 그냥 이렇게 고정인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발력을 주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료, 손에서 느끼는 수평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찾을 거고요, 이제.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풀이. 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좌표계를 선택한다. 그 다음 적당한 검사최적을 선택해야 한다. 두 개의 선택 가능한 검사최적을 아래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지금 검사최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요걸 본 거죠. 여기 사람 손이 있고요. 첫 번째 검사최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검사최적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풀이를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 어떻게 검사최적, 컨트롤 볼륨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 서피스의 위치가 달라질 거고요. 그 위치가 달라짐에 인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유체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데 여기서는 유체가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컨트롤 볼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 있는 부분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컨트롤 볼륨을 잡을지는 학생들의 어떤 선택인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뭔가 많이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고려를 좀 더 적게 할 수 있거나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적 요 A는 뭐냐면은 요 노즐이에요. 요 노즐의 면적인데 얘가 물이 요렇게 쭉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면적,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요렇게 잡든지 아니면 요렇게 잡든지 간에 이 면적에서 이 들어오는 이쪽 방향의 요 컨트롤 서피스에서 유체가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이 A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면적이랑 여기서의 면적은 같을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 면적 A1인 검사 표면을 통과한 후 평판의 접선 방향인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검사 최적을 떠난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이쪽을 X, 이쪽을 Y로 왔을 때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이게 플러스 Y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Y 거고요. 그래서 방향으로 검사 최적을 떠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사용할 가장 적절한 검사 최적을 선택하기 전에 지배방정식을 써본다라고 적혀 있는데 4.4에서 우리가 다뤘던 지배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모멘텀 이퀘이션을 쓸 건데요. 벡터 표현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force는요, body force, surface force의 합이고, 얘는 라운드 t의 라운드 인테그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인테그랄 v 로우 dv 플러스 얘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표현 v 로우 v da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수식을 쓸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모멘텀 이퀘이션을 쓴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모멘텀 이퀘이션도 풀어야 되지만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질량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매스 컨저베이션 수식 있죠. 지금 그 105페이지에 블라블라블라 및 옆에 있는 요 수식이 그 매스 컨저베이션에 대한 수식인데 요것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유체 자체는 어쨌든 유체는 그 어떤 위치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계속 만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질량의 보존 법칙이란 것은 유체 입자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라지지 않는 선에서는 않는 한 그 유체 입자의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든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인 라운드 T, 라운드 로우 dv 플러스 로우 v da는 0이다. 요 수식까지 요 두 가지의 수식을 다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정은 정상유동, 비압축성유동, 유체가 검사체적 경계를 횡단하는 각 단면에서 균일한 속도라고 적혀 있는데 정상유동은 학생들이 2장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스테디 플로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체가 노즐을 통해서 쭉 들어오고 위아래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이러한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노즐에서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 물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갑자기 그 발사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말고 꾸준하게 계속 발사가 되고 있고 이 물이 위아래로 계속 쪼개져서 흘러나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유동,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정상유동, 스테디 플로우를 고려하겠다.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동을 고려하겠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로우라는 것 자체가 그 압축성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얘가 컨스턴트한 값인 상황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요. 그 다음에 유체가 검사체적 경계를 횡단하는 각 단면에서 균일한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요 표면 아까 우리가 탱크의 출구에서 동일한 속도를 고려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표면에 대해서 동일한 속도로 들어올 거고 이 표면에서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가정하겠다라는 거죠. 요게 세 번째 가정이고요. 그리고 검사체적 선택과 무관하게 가정 1, 2 및 3으로부터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되게 간단한 수식으로 바뀌었죠. 요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그 4.3에서 특수한 케이스, 내가 스페셜 케이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일단 정상 상태 유동이기 때문에요. 시간에 대한 텀은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 수식도 둘 다 시간에 대한 텀은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냐면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로우라는 값 자체가 이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로우 v da가 될 텐데 이렇게 될 건데 아까도 봤다시피 이러한 평면이 있고 동일한 어떤 벨로시티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얘가 그냥 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 인테그랄 폼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고 없어지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표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 폼 대신에 이렇게 서메이션 폼을 써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그러니까 2단면 모든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하나의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요만큼을 쪼개서 보겠다는 거고, 얘는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 컨트롤 서피스, 이 컨트롤 서피스, 이 컨트롤 서피스, 이 컨트롤 서피스를 볼 건데 개수가 4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서메이션을 썼을 뿐이에요. 요거랑 요거는 인테그랄이랑 그 서메이션의 표현으로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지 4개의 면을 하나의 수식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됐냐면 요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조금 간단하게 표현됐고, 요 수식도 요 v da 벡터 요거를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오게끔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v 로우 v da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메이션이 표현된 거는 여러 개의 총 여기서 4가지지만 4가지의 컨트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서메이션을 써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운동량 플럭스함을 계산하면 두 검사 최적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힘을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검사 최적을 선택해야 된다.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할 때 힘 F는 검사 최적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각각의 검사 최적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그 내용이 되게 길어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풀 거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지금 나는 그냥 그 최적 두 번째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컨트롤 볼륨을 보고 한번 풀어 볼게요. 근데 푸는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이렇게 푸나 똑같은데, 대신에 이만큼 크게 잡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만 유체가 들어오고 여기는 유체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부분만 고려를 해볼게요. 자, 다시 그려서요. 요만큼 유체가 들어올 거고요. 유체가 위아래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맹류 페이지를 바로 가서 그림과 같은 수평력을 갖는 CV2라고 적혀 있는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이 검사 최적은 좌우 검사 표면이 평판의 면적과 동일하도록 선택하고 이 면적을 AP로 표시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요 면적이요. 요 면적이 똑같은 면적인데 요 면적이 뒤에 있는 평판 면적이랑 요 면적이랑 똑같이 되도록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검사 최적은 평판 표면 전체에 걸쳐 평판과 접촉해 있다라는 것이 요 검사 최적의 표면 여기에 요 평판이랑 접촉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판으로부터 검사 최적에 작용하는 수평 발력을 bx로 표시하자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유체학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요거의 컨트롤 볼륨을 보겠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손 부분 있죠? 손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 그 발력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역학이랑 유체역학을 같이 푸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각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유체가요, 여기 있는 요 유체가 이 뒤에 있는 요 판이 없는 상태에서 유체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평판이 가로막음으로써 그 유체가 이렇게 쪼개져서 위아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유체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판이 이 유체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여야 될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갈까요? 그렇게 주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유체 입장에서는 이 평판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일 거고, 요 힘과 요 힘은 서로 자극만장인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거 정역학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배웠다, 아니면 공학기초역학 배웠으면은 아마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요 컨트라 볼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그려졌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bx라는 값을, 그러니까 이 bx라는 힘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 대기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기에서 노즐을 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도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겠죠. 근데 요 부분은 평판이랑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만 지금 이렇게 대기압에 대한 그 압력 벡터를 이렇게 그려준 거고,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오른쪽에는 단지 이 평판을 누르는 bx라는 힘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컨트롤 볼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평판을 봤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bx라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력으로 요만큼 반대 방향으로 bx라는 값이 주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평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 표면이 컨트롤 볼륨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력이 작용하지 않고, 대기압이 작용하지 않고, 요쪽, 그쵸? 요쪽 부분에 대해서만 PATM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손이 이 평판을 누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평판은 손을 오른쪽으로 누르고, 오른쪽 또는 뭐 위쪽으로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때의 반력을 RX, RY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컨트롤 볼륨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그 평판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다 그렸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대기압은 검사 채석의 왼쪽 면에 작용한다. 그 다음에 두 수평면의 위에도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 최적에 작용하는 최적력의 X방향 성분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운동량 방정식의 X 성분은 굉장히 그 쉽게 표현되는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서 굳이, 그러니까 내가 이 그 운동량 방정식 중에서 X방향 성분만 고려한 이유는 이겁니다. 얘가요, 유체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쪼개지는 양이 같다고 봤을 때는 위쪽으로 흐르는 양이랑, 그러니까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이랑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같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기 이 평면이랑 이 평면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의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얘는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쪽 방향에 대한 고려는 별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전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네, 이전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Y축 방향으로의 부분은 Y축 방향으로의 힘은 지금 굳이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평판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평력, 그러니까 요 Rx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RY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에 대한 힘은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x축 방향으로의 그 힘만을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었던 그 간단하게 된 수식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x방향의 성분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힘 x는 바디 포스의 x방향 성분 플러스 서피스 포스의 x방향 성분만 고려하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x방향의 성분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는 얘가 그리고 얘가 벡터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x축에 대한 성분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x축에 대한 성분만 쭉 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컨트롤 볼륨에서 이 안에 있는 그 물의 중량은 있을 건데 중량이 y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x축 방향으로의 바디 폴스는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디 폴스는 없을 거라서 얘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서피스 폴스 중에 x 방향의 성분은 무엇이 있냐? 여기 있는 요 대기압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의 뭐죠? 이 평판을 누르고 있는 bx라는 힘. 그래서 fsx는 여기 더하기,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bx를 먼저 더해주고요. bx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할 건데 지금 책에 있는 수식 보면은 AP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AP는 뭐냐면 이 평판의 요쪽 면적, 그러니까 요거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프레셔 ATM, 그 다음에 면적 P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쪽 방향 여기서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지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쪽 방향으로의 그러니까 그 BX라는 누르는 힘만 고려하면 되고요. 이쪽 평면에서는 이 대기압만 고려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피스 펄스, 요 컨트롤 볼륨에 대한 서피스 펄스는 x 방향으로 서피스 펄스는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려할 건데요. 이쪽 부분을 고려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봤을 때 유체가 들어오는 부분, x축 방향으로 유체가 들어오는 부분은 오직 이쪽 부분 뿐이었어요. 나머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유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고려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U 그 다음에 V DA 로가 있네요. 로가 빠졌죠. 네, 유로 VDA 그 다음에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원이란 것은 요쪽 표면을 요쪽 컨트롤 서피스를 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컨트롤 볼륨 이 컨트롤 서피스의 그 면적 벡터는 이쪽 방향 그리고 속도는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내적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U 로우 V D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D가 표현될 거고 우리가 잠깐만요. 아니죠. 이거 DA가 아니고 그냥 A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없고 네 다른 것들은 없고요. 지금 그 수식에서 보면은 그 블라블라 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fsx는 p atm ap 플러스 bx는 u 로우 v 벡터 내적 a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수식에 보면 u1 다음에 로우 텀이 없어요. 아마 로우 값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u1 로우 그 다음에 v1 a1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u에다가 값 집어넣어주고 로에다가 집어넣어주고 va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v라는 것 자체가 x축 방향으로의 속도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u예요. 그러니까 u 또는 그 노즐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요 속도 그리고 요 속도랑 요 속도가 같으니까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a는 요 노즐의 면적 요 노즐 면적이고 그리고 로우 값에는 그
위쪽 보면은 그 999kg/m 세제곱이라는 값을 집어넣었는데 이 값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은 물이 15도인가 20도에서 가지는 밀도 값이 999kg/m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상태량들은 15도씨 또는 20도씨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온 거고 999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죠? 속도가 15, 999, 15, 그 다음에 A 면적 0.01을 집어넣어주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25kN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 자체가요. 그래서 가로축 방향으로의 힘, 아니죠. 잠깐만요.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202.25kN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BX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로 넘겨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넘겨주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은 BX는 마이너스 PATM AP 마이너스 2.25kN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쵸?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요 힘 자체가요. 요 힘 자체가 어떻게 되냐? 요 힘 자체가 마이너스 PATM AP 마이너스 2.25kN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죠? 유체 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은 끝났고, 요거 자체를 지금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판 자체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가로축 방향으로의 힘이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요거 쓴 건데요.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퀄 마이너스 bx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PATM 그래서 PATM AP 이만큼의 면적이요. 이만큼의 면적 플러스 RX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죠? 요 수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RX만 남기고 넘기면은 RX는 BX 플러스 PATM AP가 될 거고 BX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 PATM 그 다음에 AP 마이너스 2.25kN이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날려주고 요것만 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RX는 2.25kg, 마이너스 2.25kN이란 거죠.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25kN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2.25kN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2.25kN만큼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야 손으로 지지하고 있어야 이 평판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려하면 되고 그 컨트롤 볼륨 1 있잖아요. 요 105페이지 있는 내용. 요거는 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제 4.4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4.6으로 넘어갈 겁니다. 예제 4.6 엘보를 흐르는 유동, 계기압력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림에서처럼 90도의 수축 엘보를 통하여 물이 정상 유동하고 있다. 정상 유동한대요. 그 다음에 엘보 입구에서,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이쪽 그림에서, 여기 그림에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구일 거고요.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구일 겁니다. 그때 엘보 입구에서의 절대 압력은 220kPa, 단면적은 0.01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출구에서의 단면적은 0.0025m 제곱이고 속도는 16m/s이다. 엘보를 통해서 물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엘보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파이프가 이렇게 쭉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라는 것 자체가 얘의 방향성을 꺾어주는 애거든요.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앞에 있는 이쪽 부분은 파이프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1번 입구로 들어온 다음에 2번 출구로 빠져나간다. 요것만 본 겁니다. 딱 요것만 본 상황이에요. 그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엘보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이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고 유체가 이렇게 나가면은
그 유체도 어쨌든 중량을 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중량 그 뭐라고 하죠? 그 운동량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 운동량에 의해서 이 엘보가 뒤쪽으로 이쪽 또는 이쪽으로 밀릴 거예요. 그죠? 얘가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를 쑥 그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얘의 방향성, 유체가 방향성을 바꿔주도록 엘보가 역할을 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유체가 엘보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보가 유체한테 힘을 주어서 방향을 바꾸는 거 반대로 유체가 엘보한테 힘을 주고 있는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엘보의 위치 또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정이 되어 있으려면은 아까 우리가 그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어떠한 발력을 줘가지고 그 고정을 시켜 놔야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의 힘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네요. 주어진 자료 90도 수축 엘보를 통과하는 물의 정상유동이고요. P1 이쪽이 1이고요. 이쪽이 2라고 봤을 때 P1 220kPa 절대압력으로요. 그 다음에 A1은 0.01m/제곱, V2는요 지금 그 일부러 V2의 벡터로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면은 이 속도 원래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모멘텀은 벡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식을 쓸 건가 봐요. 그래서 V2를 이렇게 고려해서 마이너스 16 J 미터 퍼 세크 이쪽 방향 수직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체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2는 0.0025m/제곱이라고 합니다. 찾는 자료 엘보를 지지할 때 필요한 힘이고요. 풀이 그림과 같이 점선을 나타낸 검사 최적을 색한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겁니다. 이렇게 엘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최적을 어떻게 고려하냐? 엘보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검사 최적을 표현을 했습니다. 검사 최적이고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입니다. 그 상태로 유체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V1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V2라는 벡터를 가지고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이 느끼고 있는 대기압들이 있을 거죠. 대기압도 있을 거고 P1과 이쪽 P1과 P2가 있을 건데 P2에서도 압력이 있을 건데 여기는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작용하는 것은 대기압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사실 대기압에서 유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파이프가 있어서 파이프로 들어오는 유동이 있고 여기에 특정한 P1이라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P1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잡혔을 때 이쪽 부분만 이렇게 P1이 작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PATM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그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압력에서 대기압을 빼버리면 우리가 지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컨트롤 서피스의 이쪽 평면에 있는 그 PATM 대기압에 의한 힘들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전체 압력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전체 압력, 절대 압력으로 표현되는 그 전체 압력에서 이 대기압을 쭉 다 빼버리면 여기서 작용하는 여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표시돼서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거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다른 평면에서는 아무런 압력이 없고요. 이쪽 부분만 P1-PATM 절대압력 표면 P1-PATM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얘를 게이지 압력으로 표시하면 그냥 P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P1에 게이지라고 해서 G를 써줬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보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쪽 부분에서의 RX 얘를 고정시키기 위한 힘 RX, RY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의 중량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쵸?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엘보가
공급 파이프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림에 나타나는 반력 Rx와 Ry와 함께 반력 모멘트도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반력 모멘트도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딱히 모멘트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이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랑의 어떤 힘을 주고받는 것을 고려해서 여기서부터 Rx, Ry로 반력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지배방정식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냐? 요거만 봅시다. 요거는 치우고요. 이렇게 생긴 것만 봅시다. 그리고 얘가 사실은 10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배방정식은 일단 모멘텀 이퀘이션을 벡터 표현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Fs의 벡터는 라운드 T, 라운드 컨트롤 볼륨의 V 벡터, 로 V 벡터, dA 벡터. 컨트롤 볼륨에 대한 텀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 이거 없을 거죠? 맞나요? 요거 잘못했죠? 로 V에 dV, 그 다음에 V 벡터의 로의 V 벡터, dA 벡터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모멘텀 이퀘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T, 라운드의 컨트롤 볼륨의 로 dV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의 로 V dA 벡터는 0. 이거는 베스트 컨저베이션, 그렇죠? 질량 보존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보면 각 단면에서 균일 유동, 대기압 ATM은 101kPa, 비압 축성 유동, 정상 유동, 그 다음에 엘보 무게와 엘보 속에 있는 물의 무게는 무시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했던 이거 W라는 값 있잖아요. 요거를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굳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요.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배방정식부터 봅시다. 일단 정상 유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텀 날라가고요. 그렇죠? 라운드 T 텀 날라가고 라운드 T 텀이 날라가게 될 겁니다. 그거 날라갈 거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뭐가 있죠? 그다음에 저기 있네요. 이 컨트롤 볼륨 자체가 지금 반력 Rx, Ry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반력까지를 지금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컨트롤 볼륨이 가지는 전체적인 힘의 합은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엘보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는 것만 딱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남을 거고요. 이거 날리고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그쵸? PB 플러스 PS, FB 플러스 FS는 요 텀 이퀄 0 이렇게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그 베스트 컨저베이션에서 나온 값이고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운동량 방정식의 수식인데 얘를 X 방향이랑 Y 방향으로 한번 쪼개 봅시다. 그래서 X 방향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치우고요. X 방향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 FBX 플러스 FSX, 얘가 X 방향으로의 모멘텀일 텐데, 그러니까 X 방향으로의 힘의 합이겠죠. 바디 포스랑 서피스 포스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중량 자체가 Y축에 대한 Y축에 대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X축으로 작용하는 바디 포스는 없을 겁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 자체가 그 시간에 대한 텀, 그러니까 그 컨트롤 볼륨에 대한 텀에서 시간에 대한 스테디 플로우를 고려해서 날린다 치면은 요거만 남을 거죠. U 로우 V dA 요거만 남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 X축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동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대기에 노출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Y축으로만 그러니까 유동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X축 방으로 유동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CS가 아니라 A1 이쪽 부분 요거에 대한 A1으로 지금 표시를 해 줬고요. 그쵸? 그리고 뭘 볼 수 있냐고 하면은 X축 방향으로의 힘을 봤을 때요. X축 방향으로 힘을 봤을 때 뭘 볼 수 있냐면은 요거 RX 요 텀이랑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압력 P1에 대한 그 힘. 그래서 P1 게이지 프레셔로 표현된 P1에다가 요 압력 요만큼의 면적. 그래서 A1을 곱해주고 더하기 X축 방향으로의 반력 RX를 더해준 게 요 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요 텀 자체가 지금 VDA 그러니까 요게 원에서의 그 여기 요 컨트롤 서피스고요. 얘의 표면 벡터가 요 방향, 그다음에 유체가 요 방향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내적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거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단면에서 균일 유동이라고 해가지고 인테그랄 폼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U 로우 U A가 될 거라는 거 혹시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U 로우가 인테그랄 바깥으로 튀어나오고요. 일단 그 다음에 VDA가 내적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V라는 것 자체 이쪽 이 위치에서 가로축으로의 V라는 것은 U텀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로우 U 제곱 A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로우 V1 제곱 이렇게 표현합시다. V1으로 표현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그러니까 1이라고 인덱스되어 있는 요 표면에서의 X축 방향으로의 그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얘 더하기 얘는 얘이기 때문에 RX는 요걸 오른쪽으로 넘겨줘서 RX는 마이너스 P1G의 A1 마이너스 로우 V1 제곱의 A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RX가 그 다음에 U1의 속도는 X 성분이므로 그쵸? U1의 속도의 X 성분이 U1이 속도의 X 성분이므로 U1은 V1이며 V1을 구하기 위해서 연속 방정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유체 자체가 이 X축 방향의 유체의 속도 자체가 V1이기 때문에 U1이랑 V1이랑 같다고 보는 거고 이 V1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우리는 요거는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정리가 된 수식이에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지금 과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파이프의 파이프의 그 면적 그다음에 면적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마 로우 값도 아마 999 값을 줄 거고요. 정해져 있고 P 압력도 정해져 있죠. 그렇죠. P1이 220kPa ABS이니까 P1의 게이지 프레셔는 220kPa에서 101kPa를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언노운 값은 V1일 겁니다. 이 V1을 어디서 구하느냐?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매스 컨저베이션 수식 있죠? 요거 S 로우 V DA는 세로. 요 수식에서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전체 컨트롤 서피스 중에서요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은 이쪽은 들어오고요 이쪽은 나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은 요거랑 요거의 내적은 그죠? 여기서 요거랑 마찬가지요. 들어오는 벨로시티 나가는 그 면적 벡터.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 벡터의 내적은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로우 V1 A1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자, 일단 전체의 어떤 유동에 대해서 동일한 저거라고 보고요. 동일한 밀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로우 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V1,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의 벨로시티랑 요 위치에서의 면적을 볼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인덱스를 붙여줄 건데
두 개의 벨로시티,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1 a1이 된 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게 왜 인테그랄이 없어지고 뒤에가 a로 됐는지의 여부는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여기서 들어오는 유체에 대한 그 고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이게 A2의 벡터이고요. 이게 V2의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내적을 하면 플러스가 될 거죠. 그래서 플러스 로우 V2A2 equal 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로우 값은 똑같으니까요. 로우 값은 일정 값으로 지금 똑같으니까 날릴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V1 여기서 V1을 알고 싶었으니까 V1은 열로 나눠주고 내려주면은 A1, A2의 V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매스 컨저베이션에 의해서요. 이렇게. 그래서 요 면적이랑 이때의 벨로시티, 그 다음에 요 면적이랑 이때의 벨로시티 값의 관계식을 매스 컨저베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수돗물을 그러니까 그 호스를 연결시켜 놓고 수돗물을 틀면은 이게 호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유체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콸콸콸 빠져나오게 될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손으로 그 호스의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찝으면 학생들도 많이 느꼈다시피 얘를 찝으면 여기서 속도가 더 빠르게 유체가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거랑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요 면적이 커지면은 속도가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 수식 자세히 보면요. 유체 예를 들면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이쪽이 V1, 이쪽이 V2. 그래서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여기서의 면적이 A1, A2라고 봤을 때 여기보다 여기가 면적이 더 작다. 예를 들면은 면적이 이렇게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은 양의 더 빠른 속도의 유체가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더 커진다는 거죠. 면적이 더 작아졌어요. 근데 이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져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얘가 커지면은 얘는 작아져야 될 겁니다. 그 수식의 어떤 관계식이랑 학생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파이프라고 하는 거고, 호스의 끝부분을 눌러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물을 뽑아내는 그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었던 그 현상을 이렇게 매스 컨저베이션으로 매스 컨저베이션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V1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V1에다가요 얘를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P1G의 A1 마이너스 로우의 A1 A2 V2의 제곱의 A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다 알죠? 알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X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나온 값이 마이너스 1.35kN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Y축으로의 운동량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FSY 플러스 FBY는 여기서 나와 있는 수식들 보면은 지금 Y축으로 보면은 요거 RY가 있죠. 그래서 RY에다가 FBY, 굳이 FBY는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컨트롤 서피스의 V, 로우 V 벡터, DA 벡터. 여기서 말하는 이 V는 V 벡터의 Y축 방향으로의 성분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요, 요거 자체는 지금 Y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유동은 여기서밖에 없죠. 그래서 CS가 아니고요 2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0페이지를 보면요 요 수식을 정리를 하는데, 자
요거 ry를 두고요. ry만 두고 봅시다. 그러면 ry는 마이너스 fby 그렇죠? fby 플러스 2 그다음에 v 로우 v da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거 봅시다. 요거 보면은 v라는 거, row라는 것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이게 2일 때, a2일 때 얘에서 균질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유체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 자체도 그냥 컨스탄트한 값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값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v 벡터, da 벡터가 똑같은 방향으로 그 표시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내적하면 플러스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이쪽 방향의 성분만 있어서 플러스 v 로우 v a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거 자체가 로우 v2의 제곱 a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그걸 볼 수 있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굳이 지금 여기 얘는 v라고 표현했고 얘는 v 벡터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v라는 것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속도 성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를 붙여줬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줬네요. 그렇게 되면 수식이 딱 전개가 됐죠. 그 다음에 수치들을 쭉 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FBY, 그러니까 FBY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 중량, 물의 중량일 건데 얘는 그냥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FBY를 무시하면 되고, 얘가 없다고 쳤을 때 RY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에 값을 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39N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RX의 값이 마이너스 1.35kN, RY의 값이 마이너스 639N, 요 두 개의 반력을 이용해서 이 노즐이 아니라 이 엘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거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마지막 문제인데 예제 14.10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 예제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을 보면은 일정 속도로 이동하는 검사체적이라고 해서 117페이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서 내가 굳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림에서처럼 60도로 휘어지는 깃이 있다. 깃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해서 60도, 이게 60도겠죠. 그래서 60도로 휘어져 있는 깃이 있고, 이 깃은 일정 속도 u는 10m/s로 이동하며 v는 30m/s의 속도로 고정 노즐을 떠난 물 제트를 받는다. 이 노즐의 출구 면적은 0.003m 제곱이다. 이 깃에 작용하는 힘의 성분들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밑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노즐이 이렇게 생겼어요. 노즐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노즐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약간 뭐랄까 물 제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쏴지고 얘가 이렇게 깃을 타고 이렇게 흘러서,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니까 당연히 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깃이 힘을 줬겠죠. 예를 들면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다. 이건 그냥 예의지만 힘을 이 방향으로 줬으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힘을 줬을 거고, 근데 이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 깃이 물에 주는 힘에 의해서 힘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력으로 물도 이 깃을 밀어내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밀어내는 것 때문에 이 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는 상황을 고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u는 10m/s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그 고려해야 되는 깃에 작용하는 힘의 성분들, 이때까지 우리가 그 계산했었던 그 반력이라는 것을 똑같이 여기서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초일 때는 여기, 2초일 때는 뭐 예를 들면 여기. 그래서 이만큼이 아마 10m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건데, 자, 우리가 그 이전에 뭐 예를 들면 엘보가 이렇게 생겼었고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을 잡았던 거는 얘가 이 엘보라는 것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x축, y축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요.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 우리가 이 노즐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다라고 치면은요.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코디네이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좌표계는 x축, y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노즐은 가만히 있는데 이 깃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깃 자체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잡고요. 이렇게 안 잡고요. 어차피 우리는 노즐은 전혀 관심이 없죠. 노즐은 관심이 없고 이 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봅시다. 깃의 깃 주변에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요렇게 잡고 이쪽 표면은 나가는 유체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도 들어오는 유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요 상태로 보지 않고 우리가 마치 컨트롤 볼륨 위에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깃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멀어져 가는 깃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깃 위에 타고 있는 것처럼 고려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요 컨트롤 볼륨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x, 이쪽 방향으로 y축으로 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이 깃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깃을 관찰하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깃의 입장에서 이 깃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시간에 따라서 얘도 10m/s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우리도 얘랑 똑같이 10m/s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깃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거를 본 겁니다. 그 상대 속도의 개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상대 속도라는 것 자체는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그냥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을 보면은 바깥이 앞에서 뒤쪽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흘러가지만 우리가 차를 보고 있으면 차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걸 상대 속도로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위에 서 있다라고 치고 이 컨트롤 볼륨에다가 이렇게 X축, Y축 코디네이트를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유동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유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보면은 1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이 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컨트롤 볼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얘에 대한 고려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여기 땅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흐르는 속도가 예를 들면은 뭐 특수하게 10m/s로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20m라고 칩시다. 20m/s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유동이 있다고 치면은 이 위에서 보면 우리는 상대 속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20m/s 마이너스 10m/s 그죠? 10m/s의 속도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20m/s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도 10m/s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서의 속도는 20m/s 마이너스 10m/s 이렇게 상대 속도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는 써야 될 거예요. 여기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요거는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우리가 오로지 보고자 하는 것 요것만 봅시다.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보면요. 여기를 1번으로 보고요. 여기를 2번으로 본 것 같아요. 그쵸? 본 것 같고 여기서의 속도를 우리가 V1이라고 보고 여기서의 속도를
V2라고 봤을 때요. V2라고 봤을 때 V1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지금 V라는 속도 자체가 고정 노즐, 그러니까 노즐에서 나오는 속도인데 이 V1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속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즐에서 나오는 속도 그대로 타고 들어와서 쭉 해서 타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V라는 속도를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V1은 여기서의 속도는 V,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 속도로 보고자 하고 있는 요 U텀을 빼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V1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V2도 이쪽 방향이 V 마이너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요쪽 방향의 속도가 U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을 건데, 자, 속도 성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봤을 때의 유체가 들어오는 속도가 V, 그 다음에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 기시 움직이는 속도가 U이기 때문에 V1에서의 상대 속도 V1은 V1은 V-U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건데, 자, 요거랑 똑같이요. 지금 책의 그림을 보면은 요거랑 똑같이 요렇게 유체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요. 들어오고 있는 유체의 면적이 요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방향만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유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랑 여기서의 상대 속도의 크기랑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은 다르지만 속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속도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이 면적이 동일하죠. 아까 그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에서 그거요. V1은 요거 봅시다. 요거요. V1A1은 V2A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아까는 사실 이렇게 해서 A1이 밑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 들어올 때의 속도랑 나갈 때의 속도에 대한 관계식이 그렇게 성립이 됐었는데, 이 면적이 같다라는 것 자체가 들어올 때의 속도랑 나갈 때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수식에서 A 면적이라는 것이 완전히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V2도 V-U일 겁니다.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의 크기,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 또는 속력은 이렇게 될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는 어차피 가로축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U1, 이거는 V-U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1 세로축 방향의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거이고요. V2 같은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 속력은 V-U인데 얘의 가로축 방향 속도는 V-U의 코사인 60도가 될 겁니다. 얘가 60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방향, 그 세로축 방향으로의 V2는 V-U의 사인 60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쪼개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쪼개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할 건 뭐냐면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 매스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그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 그리고 그 모멘텀 이퀘이션, 그거를 전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에서 가정됐던 또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들로 다 날리고, 텀들을 다 날리고 필요한 텀만 취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일단 요거는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요. 자,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합시다. 자, 주어진 자료, 세타 60도로 휘어지는 기시 일정 속도 u 벡터는 10i m/s로 움직인다. 일정 면적 a는 0.003m 제곱인 노즐로부터 물이 v 벡터는 30i m/s로 이 속도로 깃 위로 흐른다 라고 적혀 있고요. 찾는 자료, 기세작용하는 힘의 성분. 그래서 그 그림의 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요 그림에서의 RX랑 RY, 우리가 이전 그 문제에서 찾았던 거랑 마찬가지로 RX랑 RY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할 거고, 풀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일정 속도 u 벡터로 깃과 같이 움직이는 검사체적을 선택하자.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깃이랑 같이 10m/s로 가로축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Rx와 Ry는 검사체적의 속도를 10m i/ms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의 성분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검사체적은 가속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성 검사체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 검사체적이라는 것이 얘가 가속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따라서 기본 방정식을 적용할 때 모든 속도는 검사체적이 상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관성 검사체적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 속도를 고려하는 그 상태인 거고요. 상대 속도를 고려할 때 쓰는 어떤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그 모든 속도에 대해서, 모든 속도를 고려할 때 요 u텀에 대해서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지배 방정식은 보는 것처럼 그 검사체적이래. 그 모멘텀 이퀘이션이랑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방정식, 그러니까 그 매스 컨저베이션 또는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 그 수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굳이 벨로시티 벡터에 x, y, z라고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기본적인 수식은요, 우리는 여기 그냥 땅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라지 x, 라지 y, 그다음에 뭐 z까지 보면서 라지 g 이렇게 볼 거고, 여기 위에 이 컨트롤 볼륨 위에서의 그 코디네이트를 스몰 x, 스몰 y, 스몰 g로 볼 겁니다. 그렇게 볼 건데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컨트롤 볼륨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상대 속도는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v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을 타고 있을 때 이 깃 또는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 y, z라고 굳이 하침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배 방정식 중에, 자, 일단 모멘텀 이퀘이션부터 봅시다. S 플러스 B는, 그쵸? 라운드 T, 라운드의 인테그랄 컨트롤 볼륨, 그 다음에 V 벡터 X, Y, Z를 굳이 붙여주고요. dV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 그 다음에 V 벡터 X, Y, Z의 로우 V, X, Y, Z 벡터의 dA 벡터까지 해주면은 모멘텀 이퀘이션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 CV 로우 dV 플러스 CS 로우 V, X, Y, Z dA는 0이다 라는 조건을 수식을 전개를 했고요. 가정을 봅시다. 유동은 기세 대하여 정상 유동이다. 정상 유동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서 다 날려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세를 따라서 상대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속도랑 여기서의 속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v-u로 상대 속도로 표현된 v-u이고요. 단면 1과 2에서의 유동 성질은 균일하다. 그러니까 표면이 있을 때 여기 속도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로우 값, 덴시티도 다 똑같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테그랄에서 그 변수들을 빼내주기 위해서 가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fbx는 제로이다 라고 적혀있는 이 fbx가 무엇이냐면 바디 폴스요. 그러니까 얘가 느끼는, 이 컨트롤 볼륨이 느끼는 가로축으로의 바디 폴스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비압축성,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량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동이다 라고까지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얘 날라갔죠. 그렇죠? 일단 모멘텀 이퀘이션부터 봅시다. 얘 날라갔어요. 얘 없어요. 그쵸? 없고요. 그 다음에 바디 폴스 그러니까 FSX 플러스 FBX 중에 가로축으로의 바디 폴스 없다고 그랬으니까 날리고요. 그리고 요거만 남고 요 부분 중에 가로축 부분만 보면은 UXYZ 맞죠? 네, UXYZ 로우 VXYZ의 벡터의 DA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얘네들이 이 컨트롤 서피스들, 모든 컨트롤 서피스들이 그 대기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면적에 대해서 대기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대기압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셔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피스에 대해서는 저건 없고요. 그 압력에 대한 힘은 없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얘가 느끼고 있는 Rx, Ry, 그죠? 발력의 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Rx만 고려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Rx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걸 봤을 때 일단 이제 XYZ 요거 텀 그냥 이거 요거 하점자를 없앨게요. 우리는 그냥 여기 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서 요걸 없애고요. 그다음에 면적, 그러니까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 그 면적 벡터, 속도 벡터, 면적 벡터, 속도 벡터. 그래서 이거 두 개, 여기서는 이 두 개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볼 수 있는 것은 요거 A1 U 마이너스 로우 VA DA, 그쵸? 플러스 A2의 U의 로우 VA DA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플러스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요거는 원의 여기서의 성분, 얘는 여기서의 성분이기 때문에 원과 Q 이 하점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요, 자 봅시다. 얘가 U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우 1, V1, A1이 될 겁니다. 왜냐면 로랑 V라는 것 자체가 면적이랑 상관없이, 그 미소 면적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그러니까 하나의 컨트롤 서피스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 단위 면적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서 바깥으로 튀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거 U2의 low V2A2 여기까지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RX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연속 방정식. 그러니까 그 매스 컨저베이션을 보면요, A1에 마이너스 로우 VDA 플러스 A2의 로우 VDA 요거만 남아요. 아까 그 정상 유동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 텀을 다 날리고 그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텀만 남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요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1과 2라는 면적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값이 그냥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튀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로우 1 V1 A1 플러스 로우 2 V2 A2는 0이다 라는 수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다라는 수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걔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자 봅시다. 로우 2A2 로우 2 V2 A2 이거 자체가 로우 1 V1 A1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랑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는 U2 마이너스 U1의 로우 1 V1 A1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RX라는 값 자체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의 값이고, 얘는 값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라서 밑에 모든 속도는 검사 추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V1은 V-U, 그 다음에 V2도 마찬가지로 V-U였고요. U1은 V-U, 그 다음에 U2는 이쪽으로 나오는 이 속도의
가로축 방향의 속도이기 때문에 v-u의 코사인 세타, 아까 얘기했었던 그걸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내가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을 하면은 수식이 요렇게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쓰는 거 자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걸 할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이 수식에서요 u2를요 v-u의 코사인 60도 요거 해준 걸로 바꿔 넣어주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없고요. 없고요. 그 다음에 v1 자체가 v-u, 그쵸? 이게 v-u고 a1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등등등 해서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rx는 마이너스 599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y 성분을,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의 성분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검사 최적의 질량을 m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 m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검사 최적 내에 있는 어떤 이 물 있죠. 요 물의 질량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기세무게가 컨트롤인데 물의 무게를 보셨다. 그렇죠? 이 안에 물의 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금속으로 되어 있겠지만 깃의 무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뭉뚱그려서 그냥 마이너스 mg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의 힘을 봤을 때 fys 플러스 fyp가 될 건데, 이 fyp를 마이너스 mg라고 해서 모든 이 안에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물질들의 모든 질량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m으로 그냥 정리를 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군요. 요렇게 힘을 고려한 거죠. y축으로의 힘을 고려를 한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고, 단지 속도 성분, 그러니까 v2가 v-u, 라지 v 라지 v 라지 u의 사인 60도가 된다는 거 외에는 방식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쭈르륵 전개를 한 다음에 계산하면 ry-mg가 1.04kN이라고 해요. 그래서 ry는 1.04kN 플러스 mg가 될 거고요. 근데 기세 작용한 힘, 그러니까 기세 무게와 컨트롤 볼륨 내의 물의 무게를 무시하면 그냥 mg가 고려하지 않고요. 이거 고려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r 벡터는 마이너스 0.599i 플러스 1.04j kN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다른 이전의 예제랑 동일한데, 단지 여기 이 컨트롤 볼륨 위에 타고 보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고정된 상태로 보겠느냐, 그거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 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깃을 타고 보겠다, 깃을 타고 상대적인 속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추가적으로 도입을 한 거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쭉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는 좀 이해를 할 겁니다.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매스 컨저베이션이라는 부분이랑 모멘텀 이퀘이션, 요 두 개는 사실 별개로 볼 수는 없고,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건 알겠죠? 면적 벡터랑 그다음에 속도 벡터의 방향, 요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요것도 볼 수 있겠네요. 가정에서 이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아니면 밀도 같은 것들이 일정하다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인테그랄 안에 있는 로우라든지 v 벡터 이런 것들이 인테그랄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요것도 이제는 학생들이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 자체가 벡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축, 사실은 3차원이면 x, y, z축까지 표현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2차원에서 보고 있으니까 x축이랑 y축으로 쪼개서 수식을 전개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했을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풀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4장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5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장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폼으로 적혀 있는 이퀘이션들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볼륨,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유체의 입자들이 들어있는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것이고요. 5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체 입자들을 다룰 수 있는 라그랑지안 방법 또는 컨트롤 볼륨을 쓰지 않는 어떤 굉장히 작은 그 단위에서의 어떤 수학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똑같아요. 이것처럼 그 매스 컨저베이션,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을 똑같이 쓰는 건데 그것에 적용하는 것이 컨트롤 볼륨이 아니라 하나의 유체 입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거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수식을 쓸 건데 그것의 형태가 이 인테그랄 폼이 아니라 디퍼런셜 폼. 내가 아마 2장에서도 설명했었고 4장 제일 첫 번째 4.0장으로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건데요. 거기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폼이 아니라 이제는 디퍼런셜 폼을 쓰게 될 거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장을 마무리를 짓고요. 6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수강해줘서 고맙습니다.